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생명체 구성물질과 단위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소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모두 탄소화물이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당 하나짜리예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는 당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합을 우리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글리코사이드 결합.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여보뽀뽀, 엿뽀뽀, 설포가, 젖포괄 이렇게 외워요. 다당류는 당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야. 고분자 물질이야.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고 주 에너지원이야.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체 구성물질이고 에너지원입니다. 생리작용 조절해주는 효소 호르몬 성분이에요. 방어작용, 운반작용합니다.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성지방은 저장 에너지원,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 스테로이드는 5고리계 화합물로 고리가 5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 성호르몬 성분이고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분자. 자, 인지질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2분자. 앞에서 했죠. 다음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해주고요.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비탄수화물, 물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명체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대략 한 60에서 70% 차지합니다. 체온 유지에 관여하고요. 물질 운반해준다. 무기염료는 생리기능 조절에 관여합니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등이다. 참고로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유기물질 중에 단백질이 제일 많다. 자, 그 다음 지질이 많고요. 그 다음 핵산이에요. 자, 탄수화물은요 많이 섭취하지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다 써. 그래서 체내 구성물질이 적어요. 물이 제일 많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단백질, 지질, 핵산. 자, 봅시다. 단위체, 생명체의 구성물질. 단위체라는 건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단위체가 모이면 자, 중합체가 돼요. 중합반응에 의해서. 근데 중합반응에 두 가지가 있어. 첨가중합과 축합중합이 있는데 첨가중합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가 한 팔을 옆으로 제끼는 거야. 얘도 제껴. 그럼 짜르르 이어져. 제끼고 해서 리니어하게 쭉 가는 게 첨가중합. 축합중합은 축소되고 합쳐진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얘가 한쪽에 별을 들고 있고 한쪽에 삼각형을 들고 있어. 얘도 한쪽에 별을 들고 있고 삼각형을 들고 있어. 근데 이걸 버리는 거야. 이 단위체를 버려버려. 그리고 둘이 이어지는 거지. 그럼 축소되지. 그리고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축합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빠져나가면 축합중합. 빠져나가지 않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위결합이 되면 첨가중합. 다시 이중결합이 단위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첨가중합. 뭔가 빠져나가서 축소되고 합쳐진다? 그러면 축합중합입니다. 단위체의 종류. 탄수화물은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는데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 글리코젠도 포도당, 셀룰로스도 포도당이 단위체다. 단백질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단위체고요. 핵산은 DNA, 유클레오타이드 4종, RNA, 유클레오타이드 4종이 단위체야.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거야. 생명체 구성물질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해서 탄수화물을 생성하고요. 단위체의 종류, 연결 방식에 따라 구조와 특성, 기능이 다른 다양한 탄수화물이 형성된다. 생명체가 나타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수많은 포도당이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단위체는 똑같은 포도당이고요. 동일한 단위체인 포도당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형성된다. 녹말은 곁사슬이 조금 달려있죠. 글리코젠은 더 많이 달려있습니다. 곁사슬이. 자, 셀룰로스는 리니어하게 쭉 가고 있어요. 구조가 틀리다. 하지만 단위체는 어떻다? 포도당과 같다. 다음 단백질. 자,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한 단위체로 20여 종이 있습니다. 자, NH2 아미노기 염기성이다. 다음 COH 카복식이 산성이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수소, 탄소가 있다. 이 곁사슬 알키기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카복식이, 아미노기, 수소 원자, 겹사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예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된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펩타이드 결합은 뒤에서 할게요. 자, 2개 아미노산 연결되면 다이펩타이드, 3개 연결되면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봅시다. 두 아미노산에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고 탈수 축합 중합이다. 탈수 물이 빠져나가고요. 축합, 축소되고 합쳐진다. 그리고 중합된다.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연결되면서 긴 사슬명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다시 보자. 요 카복시기에서 OH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서 H가 빠져나가요. 그럼 뭐가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이쪽에서도 또 빠져나가. 이쪽에서도 또 빠져나가. 그러면 결국 남은 게 CONH가 남죠. 그래서 CONH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펩타이드 결합 또는 아미드 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 결합이 형성되면서 우리는 단위체가 빠져나갔죠. 탈수,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축소되고 합쳐졌죠. 축합, 중합됐다. 중첩되고 합쳐졌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반응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안 보고 그리는 거 주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단백질의 형성,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형성합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가 결정하는데, 잘 기억해놔. 단백질의 기능은 뭐가 결정해? 그렇지. 입체 구조가 결정한다.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한다. 뭐가? 배열 순서가, 그렇지. 배열 순서가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 입체 구조에 의해 뭐가 결정돼? 그렇지.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이 기능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수행하게 된다.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 단백질은 열과 산에 약해. 얘네들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려. 그럼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고유기능 상실해. 자, 너 손이 있는데 손이 화상을 입었어. 익어버렸어. 그럼 여기 기능 없어. 왜?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고유기능을 상실해서 그래. 자, 아미노산 2개가 모이면 다이펩타이드 되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자,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단백질 형성하면 자기만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이룬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의 특정한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 4개가 모인 거야.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들어있으며 산소를 운반한다. 자, 1차 구조는요. 외워두셔야 돼요.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다. 2차 구조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나선 구조로 가거나 병풍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음 3차 구조는 겹사슬 사이 결합으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이룬 거고요. 4차 구조는 입체 구조를 이룬 폴리펩타이드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 기능을 하는 거고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효소는요. 다 3차 구조입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고요. 단백질의 기능, 몸 구성합니다. 근육, 뼈, 머리카락, 세포막 다 단백질이에요.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엄마가 단백질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면 돼. 생리작용 조절도 합니다. 단백질이 효소, 호르몬 성분이기도 하고요. 화학반응, 생리작용 조절 기능을 합니다. 몸 방어작용, 항체도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병원체에 대항하는 방어작용을 하고요. 에너지원, 산화에서 생명한테 필요한 에너지 발생시킵니다. g당 4kcal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자, 핵산은 문제 꼭 나옵니다. 아주 정교하게 공부해놔야 돼요. 자, 핵산, 유전정보 저장물질, 이건 DNA입니다. 유전정보 전달물질, 이건 RNA예요. DNA는 자, 디옥시리보핵산의 약자고요. RNA는 리보핵산.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구성되어 있다. 안겨놓으세요. 자, DNA는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RNA도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게 단위체다. 이것도 단위체. 그런데 당으로
디옥시리보스가 쓰이면 DNA, 당으로 리보스가 쓰이면 RNA야. 그 다음에 DNA는 이중가닥 구조고요. 이중나선 구조. 자, RNA는 단일가닥이다. 그 다음에 염기가 또 차이가 나는데요. DNA는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안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RNA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뭐가 틀리죠? 그렇죠. 유라실이 틀리죠. 얘는 티민 없고 유라실이 있고 얘는 티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데닌과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DNA 가닥 두 가닥이 있는데 한쪽 가닥에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으면 아데닌 옆에는 티민이 와. 짝꿍이야. 상보적 결합을 한다.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의 짝꿍은 구아닌이야.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이야.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결합을 한다고. 얘네끼리 결합을 한다고. 이게 상보적 결합이야. 그래서 외울 때는 아트사커 이렇게 외워. 아트사커. 그 다음에 자 얘는 아유사커. 아유사커 이렇게 외워. 아우사커. 아우사커. 자 얘는 유전정보 저장을 한다. 누가? DNA가. 얘는 뭘 한다? 유전정보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완벽하게 암기. 따라서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DNA 4종, RNA 4종이 있다.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결합.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해서 반복되면서 긴 사슬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다시 보자. 여기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요 한 가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깥쪽 골격은 인산당의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어. 여기 공유결합이야. 다음 인산당 염기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그런데 여기 사이 결합은 역시 공유결합입니다. 여기도 공유결합, 여기도 공유결합, 여기도 공유결합, 여기도 공유결합.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내에서는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죠. 여기는 다 공유결합이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인산당도 공유결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결합이 이루고 있어요.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결합. 그러면 수소결합이 뭔지 살펴보자. 수소결합은 FON이 수소와 결합한 분자에서 분자간 생성되는 인력이야. 자, 플루오린이 전자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어요. 얘네 셋 다. 그러면 수소와 결합하면 전자성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전자들이.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가 돼.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수소결합이에요. 자, 물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소하고는. 그런데 이 분자를 이뤘을 때 전자쌍들이 다 이쪽으로 치우쳐져요. 전자들이 이쪽에 치우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쪽 분자도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 그러면서 분자간 인력 형성돼. 이렇게 분자간 인력 형성돼. 물론 이 공유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이지만 분자간 결합에서는 상당히 강한 결합이 수소결합이야. 이게 수소결합이지. 그래서 수소결합이 형성되면 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하자. 폰, 전화 자주 하면 끈적끈적해진다, 관계가. 됐지? 다음, 이중나선 구조 중 골격의 바깥쪽, 인산당은 공결합. 인산당은 공결합. 다 공결합이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염기와 염기는 수소결합. 그런데 아데닌, 티민 사이에는 수결합이 2개,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에는 수결합이 3개 존재해. 그래서 @ 두 글자다. @ 두 글자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싸구려. 글자 3개다. 수결합 3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당 골격이 이렇게 바깥쪽을 이루고요. 이루고 그 다음에 유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염기 사이에 이제 아데닌, 티민 사이에는 수결합 2개. 자, 수결합은 사실 실선으로 안 하고요. 이렇게 점으로 찍습니다. 아데닌, 티민 사이에는 수결합 2개.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에는 수결합 3개. 그래서 공결합은 선으로 그냥 연결하고요. 얘는 이렇게 점선으로. 다음, 자, DNA 염기 사이에는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아트사커라고 했어. 아트사커. 아데닌은 티민,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얘네끼리 만나? 다음, DNA 가닥 하나를 주형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져. 그러면 둘 중에 여기서 얘를 주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데닌은 유라실,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우사커가 만들어진다고. 아우.
됐지?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DNA를 주형으로 해서 RNA가 생성되고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DNA가 정보를 지니고 있고 RNA는 이 정보를 카피 떠서 가져가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게 되는 거야. 자, 만일 얘를 주형으로 했다. 그러면 RNA 가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티민은 아데닌, 아데닌은 유라실,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되게 돼 있어. 다시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잘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확인하고요. 자, 한 번 더 확인하고 공부하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 DNA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는 결합, 인산당 염기는 다 무슨 결합? 그렇지,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인산당 결합, 인산당 결합. 이건 공유결합. 인산당, 공유결합입니다. 인산당. 그 다음에 염기도 공유결합. 여기도 염기 공유결합이야. 그 다음에 염기 사이는 수결합. 이렇게 된다.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결합. 앳 두 글자다. 수결합 두 개. 싸구리야 세 글자다. 수결합 세 개. 자, 기억해. 염기 사이 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결합이 연결되어 있어. 수결합은 두 개 원자 사이에 수소가 들어가 생기는 결합으로 공유 결합에 비해서 약하지만 일반적인 결합에 비해서는 분자간 결합에서는 상당히 센 결합이다. DNA 유전정보가 발현될 때는 염기 사이의 수결합이 끊어지면서 염기설이 드러나고 유전정보가 RNA로 전달된다. 유전정보의 저장 ATCG 네 종류의 염기가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염기설이 다양한 DNA가 형성됩니다. 유전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어요. DNA 염기설이 다르면 저장된 유전정보도 다르고요.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유전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단백질과 핵산의 비교,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의 조합으로 형성되는데 적은 종류의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형성함으로써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자, 단위체 22여 종의 아미노산이 단백질입니다. 얘네들이 쭉 이어지면서 단백질을 형성하죠. 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고 폴리펩타이드 형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 입체 구조의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다양한 배열, 다양한 입체 구조의 단백질을 형성하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듭니다. 핵산은 자, 유클레오타이드, 인상단 염기가 유클레오타이드야. 얘가 단위체야. 자, 단위체 유클레오타이드 4종. 왜냐하면 염기가 4종이기 때문에 4종류 존재. DNA 형성. 유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고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됩니다. 이 DNA가 쭉 연결돼서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 거예요. 두 가닥의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고요. DNA 유전정보 4종류의 유클레오타이드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염기설을 가진 DNA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유전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자, DNA 염기 한쪽이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DNA는 상보적 결합을 하는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티민, 아데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때 DNA 염기 3개를 모아서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 또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3염기 조합. 자, 이렇게 트리플렛 코드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NA는요, 얘를 따와. 얘를 주형을 하면 아데닌은 유라실,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보적 결합하면서 따옵니다. 단일 가닥으로요. 자, 그런데 이때 RNA 염기 3개의 조합을 코돈이라고 해요. 3개씩. 이 코돈 하나가 특정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해 갑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이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 유전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 그러면 얘네 순서가 바뀌면요. 트리플렛 코드가 바뀌어요. 이 트리플렛 코드가 바뀌면 코돈이 바뀌어. 코돈이 바뀌면 아미노산이 바뀌어. 그래서 배열 순서가 변화돼. 그러면 단백질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유전 형질이 발현되게 된다.